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 먼저 수요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예.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를 차단하는 방법, 상급지로 몰리는 수요를 차단하는 방법.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로 몰리는 수요를 차단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예. 서울 수도권에 집 사면은 대출을 안 해준다. 예. 이러면은 뭐 몰리는 수요를 차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불가능한 이야기죠. 장기적으로 이런 정책을 뭐 1년, 2년 쓸 수는 없는 정책들이잖아요, 그죠? 네. 불가능한 정책이다. 그리고 서울의 수도권에 집을 사면은 취득세를 중과하겠다. 이것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건 더 또 말이 안 되는 정책이죠, 그죠? 그래서 수요를 차단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예. 서울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자, 현재 실거주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킬 수가 없어요.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는 실거주 수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똘똘한 한 채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구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요를 지방으로 중하급지로 분산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요를 만들어내야죠. 추가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추가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추가 수요를 창출할 것인가? 어떻게? 예, 그게 바로 다주택자 투자 수요를 끌고 온 것들입니다. 다주택자 추가 수요를 끌고 와서 이들이 지방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중하급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준다면 어느 정도 양극화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추가 수요를 창출해서 다시 말해서 다주택자 투자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현재의 부동산 판때기에 끌어올 수가 있을 것인가? 예. 당장에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그리고 지방주택을 매수할 때 대출 규제 완화, 이 정도만 해줘도, 예,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지방주택을 보유할 때는 종부세 합산 배제한다든지, 그리고 지방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를 완화한다든지, 한마디로 취득, 보유, 양도의 과정에서 세제적인 혜택을 주고 대출의 혜택을 준다면은 다주택자 투자 수요를 충분히 이 판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원동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투자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은 미분양은 감소를 하게 되고 기존 주택도 가격이 상승하면서 양극화는 조금씩 해소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투자 수요를 끌고 와서 현재의 양극화 시장을 해결하는 게 민주당 정권에서 가능한 이야기인가? 민주당 정권에서 가능한 이야기인가? 자, 현실은 그런 거죠, 그죠? 예, 현실은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더 높죠. 현재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유지되는 것보다는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6월 3일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관점으로 봤을 때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당의 정체성으로 볼 때 또 그런 거죠. 주택으로 돈을 버는 거는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주택으로 돈을 번 이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환수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의 정체성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주택자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들을 규제해야 된다. 이들은 적폐 세력이다.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많이 겪어봤잖아요. 언제? 예, 문재인 정권 때 다주택자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예. 이러한 민주당의 정체성들은 쉽게 바뀌지는 어려울 것이다. 왜? 민주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생각이 이러한데 이들에 반하는 정책을 펼칠 수가 있을 것인가?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내년에는 또 지방선거도 있는데 과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들을 끌어들여서 예, 그들로 하여금 예, 이득을 보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가 있을 것인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자, 집값을 찾기 위해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 건 그겁니다. 필요한 곳에 충분하게 공급을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단기간에 어렵잖아요. 그죠? 단기간에 공급하는 게 어려우니까 민주당 정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6월 3일부터 5년 동안 임기가 시작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5년 안에 얼마나 많은 수의 그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방법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겠죠. 5년 동안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수요 억제 정책은 크게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세금을 강화하는 거, 그리고 대출 규제하는 거. 이 두 가지 수요 억제 정책으로 아마 꾹꾹 누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큰 정부, 그죠? 그래서 그 복지 정책, 각종 복지 정책들을 뭐 시행하려고 많이 계획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하려면은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국가가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뭡니까?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그죠?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빚이죠, 그죠? 나라 빚입니다. 나라 빚이 증가하게 되면은, 여론이 불리하고, 대선 전국에서 불리하게 되니까, 선거 전국에서 불리하게 되니까, 국채를 발행은 하되,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는 못 하겠죠. 하지만, 복지 예산도 늘려야 되고, 여기도 돈을 써야 되고, 저기도 돈을 써야 되고, 뭐, 뭡니까, 뭐, 기본소득도 뭐 해줘야 되고, 뭐, 그리고 뭐, 뭡니까, 청년, 뭐나, 기본주택도 해줘야 되고, 뭐, 할 건 많잖아요, 그죠? 돈을 어디서 만들 것인가? 채권 발행으로 한계가 있다면은, 그 다음 방법은 세금을 늘리는 거죠. 세금을 늘리는 방법. 그럼 어떻게 세금을 늘릴 것인가? 어떻게 세금을 늘릴 것인가? 그럼 간단한 방법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민주당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 다주택자로부터 세금을 걷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게 종합부동산세가 되었든지, 뭐 국토보유세가 되었든지, 어떤 다른 형태의 세금이 되었든지 간에, 다주택자로부터 세금을 걷어가려고 하겠죠. 근데 다주택자도 뭐 남아야지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죠? 남는 것도 없는데 세금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종부세나 국토보유세는 또 그런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야 돼. 가지고만 있어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현재 법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공시가의 6%를 세금을 내야 됩니다. 지금 좀 줄어들었을 건데, 이전엔 두 채인가 세 채 이상을 들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법인을 만들었는데,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세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세 채가 있어요. 세 채를 가지고 있어요. 각각 공시지가가 3억, 3억, 4억입니다. 10억이에요, 공시지가가. 그렇게 내가 법인 명의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종합부동산세로만 6천만 원을 내야 돼요. 6천만 원을. 10년 들고 있으면은 6억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인 투자가 다 망했죠. 법인 투자 다 망했죠. 마찬가지 현상이, 이렇게, 그,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어떤 실온지 간에,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해법, 다주택자를 통해서 추가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릴 방법은 민주당 정권에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 말은 무엇인가? 양극화의 해소는 힘들 것이다.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6월 3일 날 만약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은 다주택자 적폐청산 시즌 2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책은 뭡니까? 다주택자가 되지 말자. 현재 세 채, 네 채가 있는 다주택자는 빨리 똘똘한 한 개 내지는 두 개로 압축을 하자. 두 번째, 실수요장은 계속될 것이다. 실수요장이 계속될 것이다. 실수요자는 가용 차단 범위 내에서 가장 똘똘한 한 채로 빠르게 세팅을 하셔라. 왜? 양극화가 가면 갈수록 더 심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더 좋은 거를 빨리 사서 내 집 마련을 세팅을 하셔라.
그렇게 양극화가 지속이 되면은 상급지 신축이 어렵다면은 중급지의 대장 단지라도 먼저 보셔라.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말은 상급지는 앞으로 가격이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은 상급지의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요게 제가 지금까지 쭉 생각을 정리한 내용들을 말씀드려 본 건데, 물론 뭐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예, 그분 의견도 맞습니다. 예, 그분 의견도 맞고,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식으로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예, 민주당을 정권 교체가 된다 했을 때, 민주당 정권에서, 예, 다주택자들을 뭐 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정체성에 비춰볼 때 그게 과연 가능할까? 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할 부분은 그런 겁니다. 상급지가 더 오르는, 예, 양극화 현상이 더 앞으로 심화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서 말씀드렸는데, 예. 근데 이렇게 상급지가 무한정 오를까? 예, 그건 아니겠죠. 무한정 오르진 않겠죠. 예. 상급지 신축이 정말 과하게 오르게 된다면은, 예, 실수요자의 선택을 받기가 어렵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현재 15억 하던 게, 예, 상급지 신축, 뭐, 남천자이나 이런 애들이 15억 하던 게, 예를 들어서 25억이 되었어요.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산다고요, 그때는. 암만 실수요라 하더라도, 암만 똘똘한 한 채를 하더라도. 그걸 축에 매수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바로 아래 급지에 있는 애들이 싸게 보일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중급지가 움직이게 될 것인데 그 시기가 언제인가는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그래서 현재 중급지에 만약에 살고 계신다면은 상급지가 더 많이 오르기를 바라야지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중급지 내 집까지 수요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자, 두 번째 또 주의할 부분은 요즘에 유튜브들 좀 보다 보면은 저도 자주 보는데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하고 거의 뭐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영상들이 좀 자주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그렇게 좀 공포스럽게 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물론 뭐 대응을 잘 하고 준비만 하면 되겠죠. 뭐 좀 그런 거겠죠. 소나기는 피하라 했다고 그죠? 예, 소나기 올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뭐 고운 옷 입고, 예, 구두 신고 우산도 없이 외출하는 이런 거는 피해야 되겠죠. 소나기 온다고 분명히 기사 일기예보가 나왔고 하늘도 보니까 꾸무리에서 곧 비가 올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미리미리 장화도 신고 우산도 쓰고 비옷도 입고 대비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권에 맞서서 그대로 두드리게 맞는 것보다는 좀 흐름에 맞게 흘러가는 유연함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다주택자가 유리한 시기도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까지, 예, 자신의 자산들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세금 문제가, 예, 아마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형태들, 현금을 보유라든지 아니면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쭉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는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틈새를 찾아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정리되는 대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